4호정 5,6도. 20년도 더 된 이 낡은 신조어들이 2025년 현재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법정 정년 60세라는 말은 이제 서류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밀려나는 평균 나이는 49.3세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이 냉혹한 현실을 숫자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순간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며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평생의 경력이 무시된 채 월 150만 원짜리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는 50대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의 현명한 선택으로 자신의 10년을 지켜낸 한 남자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일자리의 질이 상상 이상으로 추락한다는 점입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50대의 비자 발적 시간제 근로자, 다시 말해 원치 않는 아르바이트로 내몰린 분들이 지난 10년 사이 2배 넘게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생계를 위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게 될까요? 한 은퇴 준비 관련 채널의 분석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만약 퇴직 전과 전혀 다른 경력을 살릴 수 없는 업종으로 재취업한다면 월 소득은 266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기술이나 경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노무 직종으로 밀려날 경우 월 소득은 158만 원까지 급격히 추락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월 150만 원이 그저 자극을 위한 문구가 아닌 통계에 기반한 차가운 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취업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평균 2~3번의 이직을 거치며 점점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자리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기 평범한 50대 가장이었던 김성호 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5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51세가 되던 해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비자 발적으로 회사를 떠난다는 통계처럼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 경력이 있는데 어딜 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통의 이력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고 두둑했던 퇴직금 통장 잔고는 야속하게 줄어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 경비직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월 180만 원. 그것이 김성호 부장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재취업의 길이 막막해지면 많은 분들이 차라리 내 사업을 하자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는 더 위험한 늪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는 그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직장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50대 이상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75.8%까지 치솟습니다. 대부분 철저한 준비를 거친 창업이 아니라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남은 목숨줄을 걸고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뛰어들었다가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후 50대가 마주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실패의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적인 함정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례와 통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된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설마 내가? 하는 막연한 안도감입니다. 퇴직자의 75% 이상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나오는데 그중 40%는 아무런 재취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통계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둘째, 정보의 부족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당장 생계가 급하다 보니 이런 정보를 찾아볼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미래를 위한 연금이 아닌 당장 쓸 수 있는 목돈으로 착각하고 섣부른 투자나 창업에 올인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호 부장과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나온 박진우 차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전액을 옮겨 단단히 잠가버렸습니다. 섣불리 손대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운 겁니다. 이후 6개월간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의 상담을 통해 그는 전기기사 자격증에 도전했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물론 이전 직장만큼 높은 연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건물의 시설관리직으로 당당히 재취업해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과 정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퇴직 후 허둥대는 1년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1년이 그 이후의 20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박진우 차장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야금야금 쓰거나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속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수년 뒤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땐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30%에서 40%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명함은 잊고 현재의 몸값을 높여야 합니다. 부장, 차장이라는 직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실무 능력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나 기술을 가르치는 폴리텍 같은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곳은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새로운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월 150만 원짜리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월 250만 원 이상의 기술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이어질 소득 절벽을 메워줄 현금 흐름을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인생의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실질 은퇴 연령은 70세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신중해야 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잠시 단절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을 통해 1년에 7.2%씩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하면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퇴직 후 월 150만 원을 버는 삶.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처참한 현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IRP 계좌는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을 걸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문의해 보십시오.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직시가 바로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결코 주어진 덤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인생의 본게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